저는 오랫동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또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싸우다가 화가 나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이것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약 한 달 동안 22회에 걸쳐서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너무 화가 나서 보낸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징역 4월에서 10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판례 사례를 통해서 어떤 사건에서 얼마나 형이 선고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에 대화창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1회 전송한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버스 안에서 아이폰의 에어드랍 기능을 이용해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보낸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헬스클럽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4번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음란한 말을 한 사건에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헤어진 연인에게 총 4번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숫자, 범행 횟수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를 삭제한다고 해서 가중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형의 가중 요소 안에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증거인멸죄는 타인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내가 그 증거를 없앤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건에서 내가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낸 메시지를 지운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받은 메시지를 갖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유죄로 처벌받는 것은 면할 수 없고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경부터는 공탁법이 개정되어서 사건 번호 등으로 특정을 해서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공탁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외의 감경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리셔야 하는데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내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다른 경우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감경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리셔야 합니다.
제가 반성문 잘 작성하는 법을 영상으로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해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검사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1회 범한 경우에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벌금이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벌금은 분명히 전과이고 또 성범죄 전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통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메시지 내역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면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가 상대방과 평상시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서 이전에도 서로 성적인 농담을 편하게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의 답변이나 대응 태도 등을 통해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또 초범이고 일회성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가해자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재판 청구 전 단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